엔캐리 자금의 청산 공포라. 한국은 비상 상황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먼저 보시죠. 2024년 11월에 일본계 자금이 한국의 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는 보유 금액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3조 4,130억 원입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2023년 대비해 보면 15조 890억 원이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11.1%가 줄었어요. 1조 6,760억 원이 줄었어요. 사실 고점 대비하면 이거보다 더 많이 줄었습니다. 고점 대비하면. 예.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일본계 자금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2019년에 14조 원입니다. 14조 원. 그리고 2022년에 12조 3,910억 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13조 4,130억 원이잖아요. 이제 순식간에 2022년의 상황까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엔캐리 자금의 청산 공포가 있느냐? 이것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엔캐리 자금이라는 게 여러분 엔화를 대출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했거나 주식에 투자했거나 아니면 뭐 창업을 했거나 엔화 자금을 빌려서 투자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엔화 자금을 빌렸으면 기본적으로 엔화에 이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엔화는요 이자가 굉장히 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6년 1월에 일본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였고요. 이게 2024년 3월까지예요. 3월까지. 3월이 오기 전까지 마이너스 0.1%였습니다. 그리고 3월에 올렸어요. 올린 게 정상화예요. 0.0%에서 0.1%로. 그리고 7월에 올렸습니다. 0.25%로. 0.15%포인트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엔화 자금을 빌려서 집도 사고 주식도 사고 비트코인도 사고 투자도 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금리가 올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안 되겠어. 비트코인 팔아. 주식 팔아. 집도 팔아. 엔화 자금 빌린 거 갚아야 되겠어. 이게 엔캐리 자금의 청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포가 된다는 것은 많은 자금이 주식시장에서도 빠져나가고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가상자산 시장에서 계속 빠져나가면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맞죠? 진짜로 충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연 일본이 12월에 금리를 올릴까요? 현재까지는요. 안 올린다가 시장의 대체적인 대세예요. 그런데 지표를 보는 사람들은 올리겠는데 내년 1월에 올릴 것이 아니라 올 12월에 올리겠는데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금리를 만약에 올려요. 0.25%포인트를 올려서 0.5%가 돼요. 이것은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이 비상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그만큼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 8월 쇼크 때 우린 겪었거든요. 2024년 8월 5일 주가를 보세요. 2441.55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게 주가가 완전히 확 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엔캐리 자금의 청산 공포가 오면 지금의 비상계엄 상태와 탄핵 정국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엔캐리 자금의 청산 공포까지 덮친단 말입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답니다. 괜찮지 않대요. 탄핵 정국에 엔캐리 자금의 청산까지 겹치면 시장의 위협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과연 12월에 금리를 인하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주 화두가 되겠죠. 기본적으로는요. 여러분 지금 일본의 물가를 보면 올려야 됩니다.
2024년 10월에 소비자 물가, 그것도 핵심 소비자 물가가 근원, 어뜸이 되는 물가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계절성이 강한 농산물 빼고요. 일시적이 강한 유가 뺍니다. 그런 다음에 계산을 해봤더니 2.3%의 10월에. 근데 사실은 8월에 2.8%에서 9월에 갑자기 줄었잖아. 2.4%로. 이게 정부가 가스비나 혹은 전기료를 대신 내준 탓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전기료 가스를 계속 못 내줍니다. 정부가. 예.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일본 경제 성장률이 좋아졌어요. 2024년 3분기가 확정치가 올라갔습니다. 0.3%로. 예, 당초 0.2%였거든요. 그런데 0.3%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두 분기 연속 0.7%, 0.3% 성장했다는 건가요? 연율로 따지면 3분기만 놓고 볼 때 1.2% 성장한다는 겁니다. 일본이 0% 성장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경제 성장률이 좋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경제는 좋아진 상태, 물가는 높아진 상태예요. 그러면 이게 일본 정부 입장, 특히 일본은행의 입장에서는요. 그래? 그러면 물가를 잡아야 되겠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안 올리더라도 1월에 올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12월에 얼마만큼 올리느냐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25%포인트를 올려야 될지 아니면 0.15%를 올려야 될지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문제는요. 12월 달에 금리를 내렸는데 1월 달에도 금리를 내려요. 전체 내린 것은 0.25%포인트인데 나눠서 내린다고 쳐요. 이거는 오히려 더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2달 연속 금리를 내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요. 오히려 더 충격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확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내렸을 경우에는 아마 대한민국 시장에도 저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시장 똑바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엔화를 많이 들고들 계실 겁니다. 아마 파신 분들도 있고요. 저도 좀 팔았다가 다시 또 샀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엔화는 저는 들고 있겠습니다. 저는 엔화를 좀 더 들고 있으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책임하에 하시겠지만 저는 좀 덜 들고 있으면서 적어도 대한민국의 위기가 그치는 대한민국의 위기가 지금 더 강화가 되면 될수록 원화의 가치는 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4분기에 성장률이 더 떨어지면 원화의 가치 더 떨어질 겁니다. 거기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요. 저는 엔화를 좀 들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한국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저에게는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엔캐리 자금이 청산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에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결국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엔캐리 자금이 많으니까.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엔캐리 자금이 137조 5천억 엔입니다. 엔. 우리 돈으로 따지면 1223조 7,500억 원이에요. 2024년은 지금 마이너스 1.6%밖에 안 떨어지고 있어요. 결국은 엔캐리 자금의 청산은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수출에도 타격이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중 타격이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가서 주식시장에 타격이 되고요. 이게 세계 시장으로 넓혀서 엔캐리 자금 청산 공포가 미국 시장을 덮친다. 유럽 시장을 덮친다. 중국 시장을 덮친다. 이러면 수출이 그만큼 우리는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중 타격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시장은 냉철하게 봐야 되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그만큼요. 엔화는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엔캐리 자금은 청산할 수 있는 그런 공포감이 점점 커진다.
그럴 경우 대한민국의 엔화 자금도 청산할 거고요. 시장에는 굉장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게 전 세계 시장에서 엔화 자금이 청산하면서 세계 경제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수출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대한민국은 어쩌면 이중 충격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엔캐리 자금의 청산 공포는요, 어서서하다는 뜻입니다.